있습니다. 다 오시. 가까이 오세요. 아니 옆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정권이 가장 자랑한다는 늘봄학교, 그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를 알려주실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늘봄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럼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대표입니다. 김용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조합원분들입니다. 이진욱 전국방과후학교 강사 분과장님, 그 다음에 조혜진 경기 돌봄 전담사님, 김태경 인천 특수교육지도사님, 김범진 세종 교무분과장님, 그리고 교육공무직본부 정책 담당이신 김한올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네. 바쁜 가운데 늘봄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홍보에 가려진 늘봄학교의 실태에 귀 기울여 주시는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돌봄교실 등 늘봄학교의 현실을 운영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김용정입니다. 없으시길 바랍니다. 늘봄학교 운영을 담당한 인력은 교사가 아니라 우리 교육공무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요구를 밝히려고 합니다. 정부는 2023년 늘봄학교를 시작하며 양질의 교육,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주축인 돌봄 전담사들에게 돌봄교실의 발전과 나아진 근무 여건도 약속했습니다.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돌봄교실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학습을 위한 단순 타가 옵션으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돌봄 전담사를 위한 양질의 돌봄 약속은 기만이었습니까? 정부는 늘봄학교에선 방과후 학교 강사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난다며 아이들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과 방과후 강사의 생계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봄학교 핵심 과정인 13시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방과후 강사들은 배제됐고 오히려 고용 불안과 수익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어이없는 경우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일부 담임 교사들의 보충 수업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아이들은 수업이 연장됐다며 거부감을 드러낸 등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와 충돌하는 학습 가중 역효과까지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늘봄학교의 변질과 왜곡의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 도입 당시 늘봄학교의 정책 목표는 양질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종합교육 프로그램으로 변질됩니다. 그 결과 양질의 돌봄을 위한 목표와 계획은 오간데 없고 아이들의 학습 부담과 거부감만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이 총선 득표를 높일 욕심으로 늘봄학교를 1년이나 앞당겨 졸속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할 겨를이 없는 학교들은 손쉬운 방법인 업체 위탁이나 담임교사 연장 수업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채웠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들이 오히려 밀려나는 왜곡이 발생한 것입니다. 늘봄학교의 변질과 왜곡, 정책의 배반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장애아동의 늘봄학교 참여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교육청과
학교들은 신규 인력 배치 없이 기존 특수교육 지도사 등에게 늘봄학교 지원까지 떠맡으라며 업무 과중을 압박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늘봄학교 운영 체계인 늘봄지원실 설치도 미비하고 들쭉날쭉합니다. 게다가 예산까지 충분히 내려갔지만 신규 채용 없이 기존 교무행정 교육공무직에게 늘봄학교 업무까지 떠맡기는 교육청들도 있고,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늘봄학교 전담 인력인 늘봄실무사를 새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무행정 인력을 확대해 교무 업무도 시키고 늘봄학교 업무도 시켜 활용하라는 편법도 난무합니다. 또한 돌봄전담사와 늘봄실무사 간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과 동료 간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늘봄학교 졸속 시행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늘봄학교 운영 인력인 우리 교육공무직입니다. 아이들 또한 돌봄교실의 따스한 쉼과 놀이, 관계성 발달을 잃어버리고 결국 교육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졸속 시행된 늘봄학교가 개선 없이 이대로 계속 확대된다면 우리는 피해를 견디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 호소할 것이며 2학기 파업 등 쟁의 행위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와 교육청은 변질되고 왜곡된 늘봄학교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회의 감시와 비판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교육당국은 교육공무직 등 방과 후 인력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문제 개선과 동기 유발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교육청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양질의 돌봄교실 발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돌봄의 질은 곧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전용 돌봄교실 및 돌봄 인력 확충, 방학 중 업무 과중 해결 등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의 균형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늘봄 지원실 인력의 충실한 배치를 요구합니다. 늘봄학교가 2학년은 물론 추후 6학년까지 확대되면 업무의 복잡성은 물론 범위 또한 상당합니다. 충분한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들은 최소한의 인력만, 그것도 편법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셋째, 장애아동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추가 인력 배치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지키지 않는 정책은 기만입니다. 늘봄학교 신규 업무는 신규 인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교육부가 말한 원칙입니다. 교육부는 예산을 배정하고 교육청들은 신규 인력을 통해 장애 학생의 늘봄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늘봄학교 프로그램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업료도 상향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충돌하여 강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당국은 늘봄학교 운영 당사자인 교육공무직과 틀을 갖춘 협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늘봄학교의 디테일이 다 정하는 2025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개정에 교육공무직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들도 교육공무직과 협의처를 구성하여 늘봄학교의 세부 틀을 함께 잡아가야 합니다. 거듭 밝힙니다. 대화를 통한 개선 요구가 무시당한다면 2학기에 우리는 강력한 항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경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심각한 저출생 사회, 돌봄 교실 등 교육복지의 발전은 국가적 과제이며 양육 환경 개선은 단번에 정책으로 바뀔 수 없는 난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은 비판적 관심이 필요하며 계속 보완돼야 합니다. 교육복지는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며 아이들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삶을 위한 공적 지원책이 돼야 합니다. 저와 교육위원회부터 감시와 비판, 개선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실태와 증언은 백브리핑 밖에 나가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8일 국회의원 김문수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 네, 고맙습니다.